안녕하세요. 수남 주종령입니다. 포은 정몽주라고 하면 고려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어릴 때 우리 역사책에서 개성에 있는 선접교에서 태종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고려 충신이죠. 자, 과연 포은 정몽주 선생이 고려의 충신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평입니다. 왜 용인 처인구에 뜬금없이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가 있을까요?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어릴 때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머님인 이씨가 태몽을 꾸었는데 난초를 갖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정몽란, 그 다음에 9살 때에 그 어머님이 흑룡이 집으로 날라와서 배나무 위에 앉았다고 해서 정몽룡으로도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인 정운관 어르신이 꿈꿈에 주나라, 중국 주나라의 문공, 주문공은 주나라를 세운 주문왕의 넷째 아들이죠. 주문공을 꿈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해서 최종 이름이 정몽주가 됩니다. 하여튼 꿈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죠. 그 정몽주는 1392년에 개성 당시 선지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러다가 그 인근에 풍덕이란 곳에 그 송악산 스님들이 임시 감회장을 하죠. 그래서 감회장을 해둔 그 시신을 태종 이방원이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개성에서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이장을 명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왜 정몽주를 이장까지 했느냐? 태종 이방원 살아생전에, 정몽주 살아생전에 숙부라고 부를 정도로 정몽주 선생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고려 충신의 그 절개를 높이 평가해서 고향 영천으로 이장을 시키는데, 이 지역을 지나다가 그 정몽주 선생의 이름과 품계를 적은 만장 중에 명정이라고 있습니다. 명정이 날아가서 지금 현재의 묘소가 있는 저곳에 포은 선생의 명정이 날아가서 바람에 불려 날아가서 떨어져 섰고, 그 다음에 상녀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직원이 와 보니까 이 지역이 그야말로 검은 용이 감사하는 듯한 그런 명당이다 라고 판단하여 여기 모현읍에 묘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묘소를 세우고 난 이후에 현인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이 지역 이름이 모현읍으로 바뀌었고, 이 지역의 앞에 흘러가는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이 풍덕천이 된 이유가 개성 풍덕에서 오신 분, 풍덕내, 올대자를 써서 풍덕내가 되었다가 그게 올대자가 개천의 내자로 바뀌고 풍덕내, 그래서 지금은 풍덕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지명 중에서 풍덕천동도 바로 거기서 딴 이유입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도 아니고 영천도 아닌 여기
용인 최인구에 포원 정몽주 선생의 묘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 백로갑니다. 까마귀 사오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강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예, 포원 정몽주 선생의 어머니인 연안이 씨가 지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까마귀와 백로는 누구를 뜻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흰빛을 세우나니, 이 세운다는 뜻은 질투한다, 시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흰빛을 세우나니라는 것은 흰빛을 시게 하니까 맑은 강, 청강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정몽주 선생의 꼿꼿함을 유지하라고 어머니 부탁하신 백로가였습니다. 이 비석은 단심가를 적어 놓은 비석입니다. 단심가의 이전에 이미 하여가가 있죠. 포원 정몽주 선생과 이승계는 사실은 뜻을 같이 했던 개혁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포원 선생의 개혁 정신은 고려를 부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 전진적인 개혁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승계와 이방원은 역성혁명, 다시 말해서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위화도 회군이란 유명한 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결과적으로 친명이냐 친원이냐에 따른 정권 다툼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가 지금의 그 한경남도 그게 어딘가요? 화주목이니까 거기가 영흥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반대한 최영 장군이 이승계와 조민수를 요동정벌로 하게끔 명을 합니다. 그러나 위화도에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이승계는 조민수를 꼬셔가지고 회군을 합니다. 그 회군 결과에 최영 장군과 우왕은 귀향을 가게 되고 결국 다들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창왕을 세웠다가 창왕도 결국 신동의 자식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려의 공양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예, 포원 선생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보석 안에는 각종 문양들이 잘 되어 있네요. 대나무도 있고, 난초도 있고, 용문이도 있고, 이것이 거의 명당이라고 할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산들이 좌우로 빙 둘러 서 있는 가운데 아주 안온한 음택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포원 선생이
이성계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이성계와 포원 선생의 나이는 2살 차이, 2살이 태조 이성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의 왜구를 토벌할 때도 조준 원수, 전쟁을 도와주는 원수로 문관의 역할로서 참여했고, 함경도의 때도 마찬가지로 함경도 왜구를 토벌할 때도 이성계가 장수가 되고 조전 원수로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위화도 해군 이전부터 사실은 그의 뜻을 같이 한, 뭔가 고려를 살리려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했던 사이들입니다. 그리고 위화도 해군 역시도 정몽주 선생은 찬성을 하고 우왕 창왕을 피할 때도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성계와 정몽주의 차이는, 정몽주는 고려를 그대로 둔 채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고 인재를 동용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반면에, 이성계는 근본적으로 고려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했던 것이 두 사람 간의 확연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정몽주 선생 왼쪽으로 보이는 것은 이덕형 선생의 묘가 되겠습니다. 저 아래에 이 묘를 지키는 영모자가 있고요. 또 인근에도 여러 묘소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온 포원 선생을 맞이한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라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삼촌을 부르면서 환대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시를 읽습니다.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만수산 드릉칠기 얽어진들 기 으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같이 누리리라. 이러자 포원 선생이 답한 시조가 바로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제 포원 선생의 마음을 알아챈 이방원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작을 보내서 선죽교위에서 포원 선생을 살해합니다. 이때 흘린 포원 선생의 피가 다리 위에서 지워지지도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중령 이북에서는 자라기 힘든 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그 이름을 선죽교라고 바꿨다고 하는 거죠. 유학은 우왕도 피하고 창왕도 피하고 그렇게 해서 고려를 변화하기를 보였던 포원 선생이 과연 고려의 충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충신이었다면 우왕 창왕을 피하는 것도 반대했을 텐데 그렇지는 아니하고 뭔가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일념은 분명히 이성계와 같이 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포원 선생의 묘소에 와서 왜 포원 선생의 묘가 느닷없이 용인에 있나 하는 것과 과연 포원 선생이 진정한 고려의 충신이었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계획가일 뿐이었나 하는 것을 한번 숙제로 삼아 보았습니다.